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 자동차 호카미니 프로젝트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거대한 기업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소형 컴퓨터와 라즈베리 파이 OS 또는 로봇 전용 운영체제인 로스2를 활용해서 나만의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다룰 거예요. 단순히 장난감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동차가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코딩해보는 공학적인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한 줄이 바퀴의 움직임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호카미니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구조를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우선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 장치는 라즈베리 파이 4 또는 5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죠. 다음으로 자동차의 눈이 되어줄 센서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영상으로 찍는 카메라와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받아 실제로 움직이는 팔다리 역할은 DC 모터와 서버 모터가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 바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각 부품이 어떤 규격으로 연결되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호카미니의 두뇌인 라즈베리 파이 4B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불리는데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엄연히 우분투 같은 운영체제를 돌릴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이 보드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상위 레벨에서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GPIO라고 불리는 범용 입출력 핀을 통해 다양한 센서와 소통할 수 있죠. 만약 실시간으로 모터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면 아두이노와 협업해서 부하를 나누기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전력 효율이 좋으면서도 로스2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교육용 자율주행차의 표준으로 불린답니다. 이 작은 칩안에서 복잡한 인공지능 연산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율주행차에게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주로 파이 카메라 버전이나 모듈 3을 사용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차선, 신호등, 표지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바로 화각입니다. 표준 화각은 일반적인 시야를 제공하지만 와이드 화각 렌즈를 선택하면 더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차선 인식에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넓게 볼수록 화면 끝부분이 왜곡될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보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듯 카메라는 들어온 빛 정보를 픽셀 데이터로 바꾸어 컴퓨터에 전달하고 컴퓨터는 이를 분석해 현재 차가 도로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색상과 형태를 본다면 라이다와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측정합니다. YD 라이다 G2나 X4 모델은 레이저를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며 쏘는데요. 이를 통해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 데이터로 지도를 그리는 슬램 기술이나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죠. 반면 초음파 센서인 HCSR04는 팍쥐처럼 초음파를 쏴서 근거리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이 센서는 반응 속도가 빨라서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긴급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로 주로 활용돼요. 카메라가 놓칠 수 있는 어두운 곳이나 거리감을 라이다와 초음파가 보완해주면서 호카미니는 완벽한 공간 지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각이 끝났다면 이제 움직여야겠죠? 라즈베리 파이의 논리 신호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직접 모터를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L298N이라는 모터 드라이버가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낮은 전력의 제어 신호를 받아서 배터리의 강한 전력을 모터에 전달하는 방식이죠. 뒷바퀴는 두 개의 DC 모터가 담당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앞바퀴는 서브 모터가 에커만 스티어링 방식으로 방향을 꺾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PWM, 즉 펄스폭 변조 방식입니다. 전기를 줬다 끊었다 하는 시간의 비율을 조절해서 모터의 속도나 서브 모터의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죠. 마치 우리가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걷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의 심장인 배터리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7.4V에서 11.1V 사이의 고출력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모터는 높은 전압을 좋아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정확히 5V의 안정적인 전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컨버터라는 전압 조절 장치가 필수예요. 12V 수준의 높은 전압을 5V로 안전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모터가 갑자기 큰 힘을 쓰면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라즈베리 파이가 꺼졌다가 켜지는 브라운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행 중에 컴퓨터가 꺼지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래서 전원 배선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자율주행차 하드웨어 제작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에 영혼을 불어넣을 소프트웨어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우분투 24.04 LTS 운영체제 위에 로스2 노블이라는 미들웨어를 설치합니다. 로스2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을 노드라는 단위로 쪼개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메라 노드는 영상을 찍고 모터 노드는 바퀴를 돌리는 일만 하죠. 이 노드들은 토픽이라는 통로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카메라가 보낸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 노드가 받아서 계산한 뒤 다시 속도 명령 토픽으로 모터 노드에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복잡해져도 관리가 쉽고 각 기능을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대 로봇 공학의 표준을 배우는 셈이죠.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헤드리스 모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니터 없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어하는 건데요. 주로 SSH, 즉 보안 쉘을 이용해 터미널 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화면이 직접 보고 싶을 때는 VNC 뷰어 또는 파이 커넥트를 통해 원격 데스크톱 환경을 쓸 수도 있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유기 설정 페이지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주소를 알아야 SSH 파이 IP 주소 형식으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선 없이 자유롭게 자동차의 코드를 수정하고 바로 실행해보는 이 과정이 자율주행 개발의 첫걸음입니다. 자율주행 개발자가 되려면 리눅스 명령어라는 도구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먼저 폴더를 이동하거나 목록을 보는 ls, cd, pwd 같은 내비게이션 명령어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호스트 네임 스페이스 대시 대문자 i나 핑 명령어는 통신 문제를 해결할 때 구세주가 되어줄 겁니다.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재부팅하는 sudo apt 업데이트, sudo 리부트 같은 명령어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알고리즘의 본체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 pip3 인스톨이나 파이썬3 실행 파일 이름 같은 명령어를 익혀둬야 합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몇 번 치다 보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여러분의 손가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알고리즘인 오픈CV 기반 차선 인식을 알아봅시다. 이건 컴퓨터 비전의 정석 같은 방식이에요.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ROI 즉 관심 영역 설정입니다. 화면 전체를 분석하면 속도가 느리니까 차선이 있는 아래쪽 영역만 잘라서 보는 거죠. 둘째, 컬러 스레숄딩입니다. 특정 색상 값을 기준으로 차선 후보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검게에 지워버립니다. 셋째, 캐니 엣지 디텍션으로 외곽선을 검출한 뒤 하프 변환 등을 이용해 차선의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 각도를 바탕으로 핸들을 얼마나 꺾을지 결정하는 거죠. 수학적 계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명만 일정하다면 아주 신뢰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수식과 기하학이 실제 주행으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단계죠. 두 번째 방식은 엔비디아의 기술 구조를 활용한 엔드-투-엔드 딥러닝입니다. 이건 사람이 규칙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의 운전 패턴을 모방해서 학습하는 비헤이비어 클로닝 방식이에요. 먼저 조이스틱으로 직접 운전하며 수만 장의 이미지와 그때의 핸들 각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CNN, 즉 합성급 신경망에 넣고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이미지 속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하게 되죠. 학습이 끝난 모델은 카메라 입력만 보고도 이 상황에선 이 정도로 핸들을 꺾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예측해서 조향각을 내놓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험난한 도로를 헤쳐나가는 인공신경망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프로젝트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하드웨어 조립과 배선입니다. 차체를 만들고 전선을 연결하는 기초 공사죠. 2단계는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SSH나 파이 커넥트와 같은 원격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3단계는 단위 테스트입니다. 모터가 제대로 도는지, 카메라 화면은 나오는지 부품별로 점검합니다. 4단계에서 드디어 우리가 배운 오픈CV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게 됩니다. 또한 라이다를 사용한 충돌 방지 기능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대망의 통합 주행입니다. 실제 트랙 위에서 차를 굴려보며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이죠. 이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앞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똑똑한 호카미니가 서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주행을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라즈베리 파이 사나오는 머리를 많이 쓰면 열이 많이 납니다. 방열판과 쿨링팬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성능이 강제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둘째, 전원 부족주의입니다. 모터가 출발할 때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서 시스템이 꺼질 수 있으니 배터리 잔량을 항상 확인하세요. 셋째, 조명 환경입니다. 어제는 차선을 잘 인식했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요? 그건 햇빛이나 형광등의 밝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카메라의 임계값을 조금씩 튜닝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명품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법이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재미는 여러분만의 논리와 코드로 호카미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코딩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진정한 엔지니어로 만들어줄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자율주행의 미래를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키보드를 잡고 호카미니를 움직여 볼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